이 메모지 증인이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거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 메모지가 아까 그 메모지와 동일한 건가요? 예, 메모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 정서했다는 그 메모지인가요? 정서를 보좌관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두 번째 정서를 했던 세 번째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모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도 그래서 재판관님께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좀 같이 보여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예,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 메모지는 증인이 받아 쓴 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거라고 했죠. 네, 증인은 전에 증언에서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는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증인의 글씨체이며 증인이 왼손잡이라서 조금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메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외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와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왼손으로 아니 저도 썼다고. 지난번에 했던 CCTV를 봤는데 그렇게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써서 글이 흘렀다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까 명단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모지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 메모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 빠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빠진 사람이 받아 적다가 네. 그만뒀다면서요. 미친놈이라고 해서. 그래서 10명을 쓰고 2명을 못 썼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정철과 조혜주입니다. 이 메모지에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이 파란색 이거 좀 띄워주시죠. 파란색 부분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입니까? 그 보좌관이 파란색으로 적어온 메모지에 제가 그 위에 가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정서를 하는데 왼쪽에도 권순일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권순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첫 번째 쓴 메모를 정서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두 번째 메모는 이름에다가 인적사항을 부기해서 가지고 아니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 증인이 작성한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다면 네, 왼쪽에도 권순일 이름이 있고 그게 두 번째 메모입니다. 그러면 예, 증인이 권순일 이름을 두 번 적었던 것을 보고 뺏긴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튼 문서를 보고 정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옮겨 그렇죠. 적는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송구하지만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종이를 올려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걸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네, 여기 계속 아까 이름을 불러줬다고 했는데 네, 이 메모지에 보면 이 메모지 좀 띄워주시죠. 이 딴지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리 딴지일보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예. 증인이 메모지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가필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검은색은 전부입니까? 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글, 비슷하게 흘려 쓴 글씨,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사하도록 시켰는데 여기 보면 딴지일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두 번 적혀 있고 또 조국 전 의원, 박찬대 의원은 빠져서 추가로 적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메모를 바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메모, 정사한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또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예. 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당일날은 너무 정무직회의, 산하부소장회의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그런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가 아니 메모지가 이미 정서가 됐는데 3차 또 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시킨 이유가 다음 날 뭐죠? 오후 4시 정도에 2월 4일 오후 정도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 명단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다가 저 첫 번째 메모 한번 증인 보세요. 예. 두 번째 메모는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것인데 그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있어서 했다는 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명단을 받았고 2명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계속 이게 묻겠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예.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메모를 봤던 저 친구가 좀 뭔가를 기억해.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예. 저 메모는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거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메모를 보고 쓴 겁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메모에서 두 세 번째 번째로 메모를 준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세 번째 메모죠. 두 번째 메모했는데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만 동그라미를 친 건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렇게 그 말씀은 좀 제가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 당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더구나 계속 묻겠습니다. 네. 이 증인이 며칠 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명단이 크로스 체크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의 명단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연령사령관이 당시에 불렀던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그 메모한 명단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증인은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크로스 체크돼서 마치 일치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보면 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명단을 본 적은 없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불러주는 거를 듣고 받아 적기만 한 그러니까요. 뿐입니다. 예, 증인 명단만 아는 것이지 예.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확인한 것처럼 얘기한 것을 그거는 지적하는 아마 것입니다. 12월 3일이나 예, 계속 4일의 증인 얘기가 계속 아니고 묻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의 방첩사나 조지경찰청장의 명단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봤다는 것으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